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빅데이터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걸 아는지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뭐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하루로 끝나질 않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최영동, 박원필, 김대복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동 파트너님. 주말 보내고 나서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디커플링 관련돼서 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상승이 좀 나와 주었는데 우리가 산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랠리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지난주에 또 전망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전망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을 좀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20일선 안착을 했습니다. 네네. 1.32%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언제 한번 우리나라 증시가 빨리 올라오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증시가 20일선 안착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11월 달 중순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70포인트가 지지가 좀 이루어지면서 오늘 단기 쌍바닥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3%대를 훌쩍 넘어서는 상승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2.9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동안의 코스닥 지수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영향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쌍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그러니까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 자체를 좀 좁힐 만한 그런 단기 양봉이 좀 나와줘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진행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오늘자의 이 상승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시장에서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이 PBR 지수 1배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인 것인가? 뭐 진짜 뭐 목매어서 좀 기다렸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월요일장에서 나와줬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지금 아직은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뭐 수급 자체는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747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637억 원의 순매수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선물 쪽에서 뭐 물론 이제 장 마감 때는 약간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현물 쪽보다는 여전히 파생 쪽으로 인한 지수의 흔들림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안심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수급적인 약점 중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이에요. 11월 달 들어서 가지고 지금 연기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뭐 지수를 살려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544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늦게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원 추세대로 올라가고자 하는 기틀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긴 하지만 또 여전히 한편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올랐다고 해서 와 드디어 시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또 미국의 휴장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한 거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귀환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새롭게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금 살펴봤다시피 이 미장 얘기 좀 짚어주셔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김대복 파트너, 당장 사실 뭐 미장에서 조정이 막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지명된 뭐 재무장관이 국채 발행을 제한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동안 사실 국채를 발행하면서 좀 시장을 올려놨던 만큼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증시가 뭐 예전만큼 가지 못한다면 우리 증시에 또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럼 미국 증시가 못 가면 우리한테는 영향은 줄 것 같아요. 근데 못 갈까요? 이제 그거는 저는 생각에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이 올랐던 건
뭐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라는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런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런 해박한 이런 시장 흐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시장의 걸림돌이고 그 걸림돌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앵커가 말씀했는 것처럼 미국의 그 지금 채권 금리가 높은 것이 좀 안정이 안 되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채권 금리는 그 이제 재무장관이 지난번 재무장관이 만들어놨던 이걸 새로운 재무장관이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방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영향은 낙폭 과대에 따른 영향의 움직임에서 봐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양대 시장이 올랐던 거는 양대 시장의 어떤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삼성전자는 결국은 이제 젠슨왕 CEO가 이 지금 이제 5세대급의 HBM3E에 대해서 8단이나 12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줬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알테오젠의 특허 문제가 지금 현재는 뭐 계속 지속이 되는데 본 특허는 사실은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거지 담당하게 그 특허 관련하고는 연관이 없는 이런 것이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에서 왔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이것은 오늘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에 어떻게 보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만기의 어떤 이벤트 드리번 성격의 매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그 55,700원, 57,700원 이 자리를 강하게 치고 나갔던 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지금 현재 107.5에서 104, 103으로 떨어지는 일들은 지금 당장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한필 파트너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방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HBM 관련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자사주 이슈가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잭슨왕 관련해서 좀 좋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되면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그 오늘 그 외국인들이 뭐 사지는 않았고요. 네. 조금 이제 팔자 오늘 왜 전체적으로 안 사는 걸까요, 진짜? 네, 궁금합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지금 현재 문제는 젠슨왕은 계속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뭐 이제 그동안에 그 이재용 회장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우리가 열심히 빠르게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했거든요. 약간 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상반기 했던 이야기는 우리 금방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희망 고문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반등은 오히려 이제 국내 그 밸류업 펀드들과 연기금의 매수가 수급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미리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라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올랐어요. 결국은 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한 3% 정도 밀리면서도 이 지금 보면 이제 엔비디아라는 것은 결국 그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높고 AI용 반도체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HBM에서도 아직 통과가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이쪽은 좀 미리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도 인하시키고 그래가지고 미리 좀 두들겨 맞았죠 충분히.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수에다가 이제 연기금 매수, 밸류업까지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는 추가로 뭐 강하게 매도가 나오기에는 외국인 이미 많이 팔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 하방 경직성을 이제 센티먼트나 수급적으로 잡아가고 있다. 이걸 오늘 삼성전자가 보여줬다고 보고 지금 10조 원이라는 돈이
이게 뭐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연간으로 투입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대략 한 뭐 5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 7만 원 혹시 뭐 이렇게 하여튼 연간 쭉 이동 평균으로 얼마의 단가를 형성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평균 단가 대비 이제 나중에 그 최종적인 주가가 또 다 이제 매수가 됐을 때 나타난 주가가 ROE로 일단 사업 영역에서 뭐 ROE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투입해서 자본 대비 얼마의 또 상승을 보여줬나 이거 비교해 보면 한 6만 원만 되더라도 한 10%, 뭐 내지는 뭐 이제 7만 원 되면 한 30% 이렇게 이 자사주의 어떤 그 나름대로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손해 안 보고 이 자사주 매수해서 소각하는 것도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밸류업에 대한 요구도 좀 충족시킬 수 있고 충분히 매도한 외국인이 추가로 무리하게 매도하기 어려운 가격대다. 뭐 PBR도 낮고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술적인 성과보다 레거시 반도체가 미국도 좀 하단부를 형성하고 있고 충분히 하락했는데다가 수급이 하방역에서 갖추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락하지 않는다. 여기가 그래서 지수도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삼성생명, 삼성화재까지 수혜를 보거든요. 이 삼성그룹주가 강하면 지수는 밀리지 않는다. 지수의 방어가 된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변동성도 매우 제한될 것이다. 특히 연말에 지금 그동안에 몰렸던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게 이제 연말에 돌았다가 이 지금 12월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지나면은 또 물량이 쏟아지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 지금 기준일을 이제 연말 배당납 기준일을 내년으로 바꾸는 여러 이제 기업들의 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집중되지 않고 금투세에 대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소득세 피하려고 파는 매물도 없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프로그램 매물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에 대한 매물도 약화되고 또 이 그동안에 투매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력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대형주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하방이 좀 지지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영동 파트너. 사실 삼성전자의 이 HBM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 실망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이게 진짜 통과가 되고 납품이 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수준에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네. 사실 뭐 로이터를 통해서도 계속 뭐 통과가 됐다 그렇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면서 시장을 좀 교란을 좀 시켰죠. 근데 막상 삼성전자 쪽에서는 항상 부인을 해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뭐 구도적으로 뭐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서 57,900원대로 3%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된 부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HBM 언급이 좀 주말 동안에 좀 나오면서 일단 뭐 심리적으로는 많은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좀 시키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뭐 삼성 쪽에서 아마 통과가 되면은 뭐 다른 언론이나 다른 증권사나 해외 언론사나 뭐 그리고 젠슨 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실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 정도인 거지 제가 확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응원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아마 가장 먼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도 지금 10조 현 상황에서 HBM까지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의 무게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업적으로 만약에 좀 더 전개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국내 지수의 레벨업은 삼성전자가 담당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도 저희가 시황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김대국 파트너님께서는 뭐 기술적 반등에 나는 뭐 한 표를 던지고 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인 상승에 좀 그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전개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살려고 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고요. 그럼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아마 원달러 환율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온기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밸류에 대해서만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잠깐 이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최영동 파트너가 봤을 때 동방향으로 같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디커플링 된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업적인 측면으로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구분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수점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롱숏 관계, 그리고 뭐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롱숏 관계,
뭐 바이오와 이차전지가 롱숏 관계 이런 식으로 수급이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롱숏 관계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은 하이닉스가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오늘 3% 움직이니 SK 하이닉스를 살 만큼의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 자체가 너무 얇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하나를 보고 뭐 HB 하나를 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큰 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하지 않겠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좀 짚어봤고요. 음. 오늘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상대 보고 오름폭이 좀 컸습니다. 네. 유럽의 노스볼트라는 셀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감이 좀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박완필 파트너, 지금 사실 이미 2차 전지 시장에서 뭐 CATL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스볼트의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걸 그런데도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좀 컸다고 봅니다. 이미 노스볼트가 이제 그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머지않아 이제 파산을 신청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돌았었고요. 네. 지금 이 유럽 쪽인데 이제 유럽에서 노스볼트가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 자체가 좀 외산 이 지금 중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지역에서 들어오는 배터리에 스스로 이제 어떤 자급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 세워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유럽에서 중국산에 대한 이 지금 관세를 이제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도 뭐 엄청난 타격을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합작하는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발목 이렇게 멱살이 잡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합작이니까. 중국 생산한 거를 독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관세 때리면 이제 부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이 이제 이번에 그런 관세를 이제 부딪혀 가지고 이 독일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보조금을 다시 부활시켜서 네. 유럽에서 이 전기차 판매가 어쨌든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번 달도 한 2%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전기차 판매가 9월에는 10% 이상 하락했었는데 이제 10월에는 또 상당히 약진하는 한 14% 증가세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좋게 나오면서 이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뭐 올라가는 모멘텀은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의 효과도 있고 네. 또 이런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가이던스를 이번에 물론 뭐 굉장히 그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운이 뻗쳤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한 30% 이상 자신이 전기차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 가이던스는 지금 이 유럽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또 미국도 10월에 좋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모멘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그 이제 그 뭐 재무장관도 그렇고 새로 임명된 또 이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입장 자체가 IRA라든가 칩스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이거를 단칼에 폐지해 버릴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폐지할 거냐. 미국의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같은 데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거 바로 폐지하면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만하게 이렇게 시차를 두고 뭐 한 2년, 3년에 걸쳐서 축소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좀 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시장 상황의 문제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이번에 올라오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아직은 기술적인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리튬입니다. 네. 이번에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역시 그 이제 호주의 리오틴토가 이번에 그 미국의 리튬사를 하나 인수하면서 리튬에 대한 구조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네. 또 중국산 리튬이라든가 중국산 소재가 이제 유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분명히 턴어라운드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돌아서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이제 앨범알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우상향에 이 120일, 200일 평선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차 전지는 바닥은 다져 나가는 것인데 네. 여기서 뭐 V자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핵심은 뭐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유럽이라든가 또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가장 광범위한 수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추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추이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